빨리빨리. 과거엔 부정적 뉘앙스가 강했고 지금도 그 부작용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이 말.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돼서는 성공이 상징처럼 되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번 감염병 성공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지만 저는 그들 중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는 바로 신속성이라고 보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한국의 신속성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알 수 있는 로이터 통신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디테일하게 다룬 기사인데요. 그 제목은 어떻게 한국의 도시계획 시스템이 바이러스 추적 데이터베이스로 전환됐나. 기사는 한국의 IT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건 역시 그 이면을 관통하는 핵심 포인트는 신속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월의 서울 이태원. 한 남자가 새롭게 확진됐다. 당시 한국 보건당국은 그가 방문한 5개의 클럽을 포함해 단 몇 분 만에 도시 안팎의 광범위한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이는 한국이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을 뿐 아니라 이를 분석하고 추적하는 시스템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이다. 바로 EISS라 불리는 한국의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이 진보된 방법은 이 나라의 스마트시티 데이터 시스템을 응용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 한국도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만 2-3일 정도가 소요됐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시스템은 전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수분에 불과하게 만들었다. 경기도의 전염병 관리 책임자인 윤덕희 씨는 말한다. 빠른 역학조사는 잠재적인 환자의 빠른 발견을 의미합니다. 클럽 감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대규모 클러스터 감염이나 무증상인 사람들이 다수 존재할 때에도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말이다. 다만 데이터의 승인과 업로드 과정은 여전히 사람에 의존해야 하므로 다소간의 시간 지연은 발생할 수 있다. 단적인 예가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힌 인천 102번 환자 사례다. 현장의 담당자들은 그의 말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승인 과정 때문에 정보를 적시에 이용할 수 없었다. 다만 그러한 경우라도 추후에 진행된 시스템에 의한 위치 데이터 체크는 그가 학원 강사였음을 명료하게 가리키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확연히 앞서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EISS를 통해 조사관은 특정 사례에 대한 정보를 각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이 발생하면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사용 정보에 대한 승인을 처리하고 경찰은 통신위치 데이터 요청을 승인한다. 승인이 완료되면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의 담당자들은 14일치의 동선을 분석한다. 이런 각 개인들의 동선에는 무려 10,000개가 넘는 위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 로이터가 직접 본 EISS 웹 포털은 감염자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대화식 지도였다. 그리고 각 위치 데이터 포인트는 어떤 데이터 소스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예를 들면 신용카드인지 휴대폰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런 개인식별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보안이 강화된 별도의 가상망을 통해 로그인해야 한다. 또한 해킹 방지를 위해 2단계 인증을 거쳐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의 박영준 역학조사팀장은 시스템의 개발보다는 개인정보 보호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이 개발한 이 시스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디지털 권리 연구원인 데보라 브라운 씨는 말한다. 이것은 사법적 감독 없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 드문 사례이고 동의를 얻지 않는 위치 데이터 수집입니다. 라고 말이다. 아무튼 이런 우려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은 감염병의 핫스팟을 찾아내는 데 분명 효과적이다. 한국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말한다. 이러한 정보는 물론 전염병과 같은 위기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국민들은 이런 대유행과 싸우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말 것을 요청한 64살의 한국 여성 장씨. 그녀는 개인 프라이버시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염병을 예방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 질병관리 시스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방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보건복지부 윤태호 씨의 언급. 클럽과 같은 곳에 대한 방문자 기록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블루투스와 QR코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본지에 밝혔다. 이와 더불어 추후에는 여행정보와 의료기록까지 추가하는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력을 발휘했던 한국의 이 시스템. 이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 기사는 끝부분에서 인터뷰를 통해 한국인들의 보편적 인식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판단됩니다. 서구권에는 한국인들이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다는 일종의 편견 같은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주말에 새롭게 시작할 카테고리를 통해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요. 아무튼 기사는 서구권의 이러한 인식을 정면으로 다루면서도 이러한 편견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서구권의 인식에 대해 그 모두를 비토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이런 지적은 역으로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지 않도록 우리의 시스템을 반추하게 해주는 긍정적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비록 오래된 편견에 기초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편익이나 효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이 꾸준히 지적하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는 실질적 이득으로 되돌아올 거라 확신합니다.